누구나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 감정들은 꼭 따뜻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죠. 때론 너무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더 상처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특히 자녀가 다 자라 성인이 된 후 부모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손잡아 끌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버릴 수도 없는 그 애매한 거리에서 많은 부모들이 길을 잃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거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좁힐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지나치지 않게,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길어 올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혜를 조금씩 깨달아간 한 어머니의 경험입니다. 눈물이 많던 딸, 말보다 눈빛이 앞섰던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말하지 않음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관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보다 강한 언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그 조용한 사랑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제천 외곽 작은 마을에 사는 75살 여성입니다. 오래전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퇴직하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밭일도 하고 손주들 올 때마다 정성껏 국도 끓이고 떡도 빚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딸 둘, 아들 하나를 두었고 모두 출가시켰지요. 평범하고 소박한 시골살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자식들을 향해 있었답니다. 그날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평일 오후였어요. 둘째 딸이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아무 말도 없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첫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제 입에선 목구멍까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왔니?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만 건넸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 하던 대로 고구마를 쪄서 내어주고 TV 소리를 조금 키워 놓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 말없이 앉아 고구마를 까먹고 있었고 저는 속은 타들어가면서도 일부러 덤덤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아무 말 없이 자고 다음 날도 조용히 쉬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저 옆에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둘째, 여유 있어도 없는 척. 딸이 사흘째 되는 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 사업이 부도나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고 애 아빠는 실직 후 외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당분간만 손주와 함께 살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솔직히 저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다. 그치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방은 내줄게. 딸은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도와주되 당장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다시 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게 진짜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며칠 뒤 딸은 직접 이력서를 써서 근처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손주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시켰습니다. 저는 일부러 없는 척했지만 그 믿음 덕에 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셋째,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루는 딸이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도 없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어요. 눈은 또 벌개져 있었고 손엔 술 냄새가 나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 데워줄까? 라고만 했지요. 딸은 고개를 젓고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다음 날 아침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 놓았어요. 며칠 후 딸이 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었는데 엄마가 아무 말 안 해서 진짜 고마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걸 느꼈어요. 평생 말로 가르치고 말로 걱정했던 제가 말없이 전하는 사랑의 힘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태도. 첫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둘째, 여유 있어도 없는 척. 셋째, 보면서도 못 본 척. 이 세 가지가 제 딸을 다시 웃게 했고 저도 더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딸이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낮에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던 아이가 마당에 널어둔 빨래를 걷어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까봐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가 바람처럼 흘렀지만 제 가슴엔 바위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무겁게 다가온 건 제가 누구보다 그 아이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식 날 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하던 딸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래, 힘들었겠다라고만 했습니다. 딸이 다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 다음 날 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사람이 같이 살면서 저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을까 싶었어. 대화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아이 앞에서도 자꾸 큰 소리 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는 또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벌써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제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선생님도 어른도 아닌 그냥 엄마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손주 녀석이 도착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한 채 마치 여기가 새로운 놀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웃고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엄마 곁을 파고들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나?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여기서 잠깐만 살면 안 될까? 조금만.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제 속에 있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다시 의지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또 하나의 작지만 큰 결정을 했습니다. 딸에게 살림 도움을 제한하지 않기로요. 사실 우리 부부가 가진 돈으로는 당장 생활비며 아이 용돈까지 충분히 보태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사회에 나가려는 그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식비며 기타 비용은 공동 부담처럼 만들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일을 찾아 나가고 처음엔 가사 도우미 자리라도 알아보더니 어느새 아이들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말엔 동네 벼룩시장에서 물건도 팔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기에 딸과 저는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돌고 냇가를 따라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해 지는 걸 함께 봤어요. 그때 딸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참 옛날엔 뭐든 다 간섭하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이제 어른이잖아. 엄마가 간섭할 자리는 아니지. 그 말을 들은 딸이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작게 중얼렸어요. 그래서 더 의지가 돼. 말 안 하니까 더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딸은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시끄럽고 가슴 아픈 말들로 서로를 찔렀겠지만 이번엔 서로에게 시간을 줬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딸이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봉사활동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손주도 마을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그 아이가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고 초가을 바람이 불던 날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랑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해 보려고. 저는 눈이 시큰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마음 정리됐으면 다녀와.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이 터져서가 아니라 딸이 다시 자기 삶을 찾았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말하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기다림, 그 세 가지 태도의 결과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딸이 떠난다는 말을 꺼낸 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말은 없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저는 떠나는 준비를 돕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수백 가지 질문을 되뇌었어요. 저 선택이 맞는 걸까? 너무 빨리 다시 남편 곁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번에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따뜻한 된장국을 끓이고 손주 가방 안에 간식 하나 더 챙겨 넣는 식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딸은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지 않았고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익숙하면서도 늘 어렵더군요. 시간이 좀 흐른 뒤 딸에게서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면 그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의심과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빠져나가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그때 딸이 손주를 데리고 다시 잠깐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축제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어르신 몇 분이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딸과 손주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평소엔 조용한 자리였기에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딸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잘 해결됐다니 다행이야.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렇게 쉽게 살다가 쉽게 헤어지려는지 모르겠어. 말은 했지만 그분도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옛 세대의 방식대로 툭 내뱉은 거였죠. 하지만 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는 저한테 매달렸고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저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까지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제 침묵이 오히려 딸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걸까? 혹시 내가 또다시 아이를 아프게 만든 건 아닐까?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오해가 서로를 다시 멀어지게 만들까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려는 저를 보고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제는 미안했어. 내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겁이 났나 봐. 괜히 일이 더 커질까 봐. 딸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가만히 있어서 사실 더 힘들었어. 나 이제 엄마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때로는 그냥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해야 할 순간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침묵은 배려일 수 있지만 그 침묵이 오해가 되어버리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딸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더 편해 보였어요. 저도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힘들 땐 말 안 해도 되지만 필요할 땐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꼭 무슨 해결을 해주진 못해도 내 편은 돼줄 수 있으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알았어. 이번엔 정말 그렇게 할게.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훨씬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잘한 걱정을 늘어놓거나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고 그냥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식으로요. 딸도 그런 방식이 훨씬 좋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통화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손주가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이 항상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아주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풀리는 데는 다정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가을이 깊어지며 제천 산골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였어요. 마당에 떨어진 단풍잎을 쓸고 있으면 바람결에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간 딸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고 손주도 가끔 할머니 그립다며 영상을 보내오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딸과의 대화는 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 한마디 꺼내기도 조심스럽고 괜히 혼내거나 가르치게 될까봐 말꼬리를 돌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친구처럼 동료처럼 말할 수 있었어요. 딸도 엄마가 진짜 달라졌어. 전엔 뭘 말하면 바로 대답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니까 내가 스스로 정리하게 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저도 압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워진다기보다는 더 잘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예전에는 아이가 힘들다 하면 당장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다 알아봐줘야 엄마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끔은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게 무심한 듯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온몸으로 배웠어요. 얼마 전 손주가 초등학교에서 쓴 그림 일기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그림에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다시 웃는 걸 봤다. 외할머니는 말 안 해도 우리를 도와줬다. 그 글을 보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아이는 몰라도 저는 그 한 줄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딸은 남편과 다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상담도 받았다고 했어요.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되진 않더라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방식으로 싸우고 화해하고 하루를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 침묵이었고 딸이 제게 기대어 울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제는 마을 경로당에서 저보고 자녀 교육 강연 같은 걸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요? 그냥 애 키우면서 많이 실패한 엄마였지요. 하지만 마음속 한켠엔 작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 말이 틀린 말만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배움도 있었거든요. 특히 나이 들어 자식과 다시 관계를 회복한 그 과정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성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세 가지 태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삽니다. 첫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둘째, 여유 있어도 없는 척. 도와줄 수 있어도 자립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요. 셋째, 보면서도 못 본 척.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여백이 서로를 살린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철학도 아니고 어느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딸이 저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제가 딸을 통해 또다시 부모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도 자식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짜라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딸이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손주가 사춘기를 겪으며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조용히 그 곁을 지킬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침 햇살 가득한 마당에 고구마를 찌고 있습니다. 딸이 다시 올 그날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저 조용히 말없이 그 애가 내 품에 안겨 한숨 돌릴 수 있도록요.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가장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요.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매일 배우고 또 배우며 나아가는 부모는 언제든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